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냐?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맞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나라에서 막 다 정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속옷 색깔까지 정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자산이 많은 분들은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금일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임대소득을 추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각 차익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강의하거나 컨설팅하거나 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맞냐?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맞냐?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기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나이가 좀 젊고 현금 흐름이 괜찮으신 분들은 임대소득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대소득보다는 매각 차익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매각 차익보다는 임대소득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 의해서 현 정부도 다주택자를 적폐 취급하고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별로 안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저한테 컨설팅 오시는 분들 중에 저 주택 두 번째 주택 구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오시는 분은 제로예요. 우리나라에서 고가 아파트라고 치면 서울에서 30억 40억 넘으면 비싼 아파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 중에 자기 아파트 3, 40억 정도 부채 없이 갖고 있고 그 외에도 막 현금 넘쳐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숨어 있을 뿐이에요. 한 달에 1억 저축하는 분도 몇 분 봤어요.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어쨌거나 계속 수출해갖고 돈 버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자산을 담을 그릇이 아파트만 가지고는 다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넘쳐나는 돈으로 상가를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산이 많은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특히 뭐 건물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또 요새 많이 하시는 게 미국에 주택 많이 구입하시죠. 넘치는 돈이 막 해외에도 그렇게 가고 뭐 주식으로 또 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금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3.25% 22년 하반기에 이제 확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전 여전히 과거 몇십 년, 몇백 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이 저금리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임대소득보다는 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게 유리한 면이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금리가 11%였는데 10.5%로 이제 0.5%가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3.25%인데 똑같이 0.5% 떨어져서 2.75%가 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전자나 후자나 0.5% 떨어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전자는 4.5%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15.4%가 떨어진 거예요. 더 극단으로 나가서 1%가 만약에 0.5%가 되면 그 차이는 50%잖아요. 저금리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퍼센테이지 차이가 자산 가격의 차이로 그 파동이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 임대 수익률을 평균을 구해봤어요. 분모는 이제 시세 빼기 보증금, 분자는 이제 연 임대료 1.9%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만 뽑아서 그렇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아마 높아질 텐데 그래봤자 2%대일 거예요. 수익률이 낮으면은 이 해당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월세 내고 사는 게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이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집주인이 이거는 안 올라가겠는데 정부가 규제해서 세금으로 다 뺏어가네? 나 그럼 안 해. 그러면은 집을 공급하는 주인들이 없어지니까 결국 임차인들은 월세 낼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랬던 게 대치동에 굉장히 유동인구 많고 좋은 상가가 수익률 한 3.2에서 3.6%에 거래되는 걸 봤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 상가는 상가 수익률이 상가의 대출 이자보다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역전된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아파트 수익률 1.9%, 상가 수익률 뭐 한 3.5% 이게 저금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결국 뭐 1%, 2%, 3% 이게 뭐예요? 막 레버리지 써도 0레버리지 나고 이 저금리 시장에서는 임대소득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큰 대로변들에 보면은 몇 년째 비어있는 것도 보일 거예요. 강남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게 대로변 건물주나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0억짜리 건물에 수익률이 10%였으면 그 임차인을 채워서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연에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부분은 더 까다로워졌고 100억이 300억이 됐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임대료 10억이 이제 3%로 떨어진 건데 화폐 가치도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10억이랑 지금의 10억이랑 다르고 300억짜리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10억? 임차인 한번 받으면 피곤한데 비워. 안 받아.
진짜 좋은 임차인이 정말 좋은 조건에 그런 데들만 받고 영세한 임차인을 받니 비워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임차인 받으면요, 그 적은 임대를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명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건물의 또 가치에도 영향이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임차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려 약자를 때리는 거잖아요. 대학 강사들 뭐 처우 개선해 준다고 딱 했더니 오히려 자리가 쫙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나라에서 막 다 정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속옷 색깔까지 정하는 거죠. 이제 임차인도 임대인도 사실 누가 칼 들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서로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정해주는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자꾸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각 차익과 임대소득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점,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임대소득보다는 매각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